자, 목세 미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공식 한번 체크하는 거야. 이제 여기부터 뒤에 요 교재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거 없이 바로바로 원수 만들어 쓸 거니까. 자, 가장 기본 꼴은 요거죠. gx분의 1 이렇게. 그치? 자, 뭐 우리가 원래는 증명 과정을 가지고 했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결론 써보면 공식 기억하죠? 기억하면 종이 준 건 없니? 여기다 놨니? 써보세요. 종이 더 많이 있으니까 하세요. 지금 받았을 시간 아니라니까. 이제 쓰면 된다니까. 네. 쓸 수 있죠? 자, 얘는 뺄게요, 이거. 네, 오케이. 자, 쓰세요. 다 썼어, 벌써? 자, 이따가 또 막 이거 할 때 이거 까먹어서 뭐 시간 걸려 이러지 말고, 그죠? 하면서 지금 한 방에 체크하자. 자, 분모에 제곱 들어가고, 분자에 마이너스 분모식 그대로 그래서 도함수에서 써주면 되지, 그지? 맞지? 뭐야, 틀렸어? 설마 너도 엎어놔야겠는데? 썼어요, 이거? 오케이. 네, 그거 하고 빨리빨리 틈틈이 하는 건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거보다 일반적인 게 누구예요? 네, gx분의 fx의 도함수, 즉 분모에도 어떤 식이 오고 분자에도 식이 오고. 자, 여기에는 개개의 함수에 대해서, 즉 우리가 수투에서 다항함수 했듯이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 중에서도 기본 꼴인 사인과 코사인, 즉 우리가 보통 도함수의 정의로 그 도함수를 증명해낼 수 있는, 보통 그렇게 배웠던 그거 위주로 배운 거라면, 여러 가지 미분법은 그러한 함수들을 어떤 형태로 배열할 거냐, 분수꼴로 배열할 거냐, 합성해서 표현할 거냐, 각각 x와 y를 매개 변수로 표현할 거냐, 얘는 보통 도형 같은 거 음함수로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것들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진 않지만 도함수를 구하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그러한 함수를 재료로 삼은 다양한 형태의 표현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미분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 가장 첫 번째 분수를 해본 거고요. 자, 얘는 우리 공식으로 기억하죠? 됐지? 똑같이 자, 분모에 제곱 들어가고 분자에는 분자에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거 미분할 때 얘 뭐, 뒤에 거 곱하고 여기가 이제 다르죠. 빼기 앞에 거 곱할 때 뒤에 거 미분하고, 그치? 그래서 얘는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했지? 얘는 증명할 때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했다면 얘는 뭘로 증명했죠? 무슨 미분법? 얘는 오히려 고백 미분법을 했다. 그지? 네, 어떤 식으로 fx와 누구를 곱했다고 생각해서 gx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해서, 그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 간단하게 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당연히, 그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런데 요 미분한 요 자리에 여기서 했던 우리가 앞에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한 요거를 싹 뭐해서 적용해서. 오케이? 네. 여기다 적용하면 gx에 뭐가 되고 제곱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18. 오케이? 그리고 얘랑 뭐해서 통분해서 적어주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또 확인해야 되는 공식 있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전형적으로 이 몫의 미분법을 제일 활용해서 공식을 만든 함수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구? 삼각함수. 그치? 얘하고 얘는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극한을 가지고 증명해서 각각 얘가 코사인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이걸로 도함수 공식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누구? 네, 탄젠트 알고 보니까 뭐더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 얘로 치면 각각의 도함수 다 아는데 그 형태가 분수로만 돼 있구나. 그치? 그래서 나오고. 자, 다음 세컨트는 누구? 네, 코사인분의 1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첫 번째 거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됐지? 그런 식으로 코탄젠트, 코세컨트.
그것들의 도함수 전부 다 몫의 미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이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결과로 쓰는 것까지 체크해야겠지, 그지? 오케이. 자, 계기 삼아서 6개 한번 쭉 써봅시다. 시작. 딴짓하다가 또 딴 데 쓰지 말고, 네, 요거. 사각함수 6개 공식 쭉. 사인의 도함수, 네. 코사인 도함수, 탄젠트 도함수, 네. 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자, 다 썼죠? 자, 우리가 나름 어떤 공식을 외울 때, 네, 연관성을 두고 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그 검산하기도 좋고 까먹기도 덜 까먹겠죠.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하나에서 하나가 서로 맞바꾸는 느낌인데, 자, 누구부터는 탄젠트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녀석들은 재미나게도 이게 어떤 1차의 형태라고 치면 얘는 뭐 제곱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2차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얘는 한술 더 떠서 자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 네, 가래를 일단 탄젠트 두 종류가 나타난다. 그죠? 자, 얘는 컨셉은 똑같죠? 근데 뭐만 차이 나요? 부호가 붙는다는 거.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탄젠트. 그래서 얘하고 짝꿍이죠? 얘하고 짝꿍이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했던 거 기가 막히게 6개 중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게 3개, 부호가 바뀌는 게 3개죠. 오케이. 그래놓고 어떤 말까지 붙였어요? 네. 누구로 시작하는 함수? 네. 알파벳 C로 시작하는 3개의 함수는 최종적으로 부함수의 결과 마이너스 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붙고, 그지? 적분할 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미분으로 확실하게 기억한 다음에 적분은 그걸 보고 확인하는 식. 이해가 됐을까요? 되겠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사각함수의 도함수 뭐에서 우리 몫의 미분법에서 전형적으로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합성함수 미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기본 꼴로 치면 자, F 합성 GX의 도함수. 자, 이 녀석은 요게 있는 채로 우리가 합성해서 다 풀어서 뭐뭐뭐뭐 x 뭐뭐뭐 x 풀어내지 않는 이상 저 형태로 표현하려면 얘는 누구만 요 녀석만 미분할 수 있다. 그래서 겉함수, 속함수 이런 표현으로 겉에 거 미분하고 또 속에 거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뭐 공식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해보면 원래 이제 이런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단 말이야? 요 속 안에 있는 어떤 단항에 대해서 그 변화율의 변화율을 프라임으로 표현합니다. 요 공식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줘서 gx를 t로 할까요? t로 치환하고. 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뭐가 되고 ft가 되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y와 x와의 관계인 이거란 말이야. 그지? 맞죠? 그걸 우리 중간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걸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고 누구? 자, t하고 y 관계로 돼 있으니까 t하고 y하고 관계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자? x와 t와의 순간 변화를 관계를 붙이자. 그지? 우리 리미트가 0으로 가는 거 생략하기 때문에 곱하기처럼 나오는데 엄밀하게 해서 곱하기는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변화율관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뭐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실은 이때 이제 음함수 미분처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t가 순간적으로 변할 때 y의 순간 변화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거 붙이는 거. 자, 얘는 뭐? x가 순간적으로 변할 때 t가 변하는 변화. 그리고 t는 gx라고 쓰면 우리가 y는 gx랑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g 프라임 x라고 써줘. 그지? 그 t 자리에다가 원래 gx씩 집어넣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다. 되겠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기는 겉함수 먼저 미분하고 속함수를 미분한다. 그지? 뭐가 될 때까지 이 최종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x의 도함수가 상수 1로 끝날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x 옆에 뭔가 숫자가 상수가 더해졌고 빼져 있는, 즉 평행이동된 것들은 이 합성함수 미분에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케이? 왜? 어차피 해봤자 곱하기 1이니까. 그런데 요 앞에 개수가 바뀌는 2, 3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그 개수를 조정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또 체크 한번 할 수 있고요. 합성함수 미분이 아마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프 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자, 우리 매개변수 미분부터 그냥 가볍게, 물론 이제 여기 한 개만 더 언급합시다. 자, 우리 lnx의 도함수 알죠? 자, lnx의 도함수는 뭐예요? x분의 1인 거 알죠? 그죠? 네. 근데 ln 절대값 x는 우리 절대값인 채로 미분하는 건 안 한단 말이야. 그지? 네, 범위를 강제로라도 나눠서 절대값을 소거한 뒤에, 안 보이게 한 뒤에 그거의 도함수를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왜?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구조적으로 어떤 구간들이 막 생길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이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잖아. 미분 불가능한 구간. 절대값은 그 상태로 주지 않고 절대값을 없앤 뒤에 조건을 나누더라도 그 다음에 도함수를 하는데, 누구는 이 ln에 해당하는 건 그렇게 나눠봤더니 뭐가 되더라? 똑같이 되더라. 실제로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ln-x의 도함수 요걸 해줘야 되는데, 주어진 녀석이 똑같이 미분법을 썼더니 자, 요거 분모 내려가고 요 녀석의 도함수이 뭐가? 그래서 그게 합성함수 미분인 거야. 즉, 요 우리가 공식으로 맨 처음에 배웠던 거에 x가 있던 자리에 다만 아무 개수만이라도 바뀌면 다 뭐의 개념이다? 합성함수 미분의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이 위에는 마이너스 x의 도함수, 즉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표현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정의역이 이런 상태고, 이거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표현형은 똑같지만 정의역이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클 때나 작을 때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이건 생략해되지만 두 녀석은 표현은 똑같아도 뭐가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다. 알겠지? 네. 실제로도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자, 위에 거는 이쪽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쪽만 그려야 되는 게 맞죠? 양수. 내내 증가하는 거다. 그지? 근데 이 아래쪽 그림은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에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지.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도함수 나타내보면 0을 뺀 나머지를 다 표현해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써갈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거꾸로 적분할 때. 그럼 이 녀석은 ln x 더하기 c라고 해야 될까요? ln 절대값 x 더하기 c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녀석은 ln x 플러스 c로 해야 될까요? ln 절대값 x 플러스 c로. 그치? 위? 아래? 뭐에 따라 결정한다? 이 녀석이 정의역에 따라 결정됐던 것처럼 표현은 똑같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별말 없으면 정의역이 이게 더 어울려요? 이게 더 어울려요? 아래게 더 어울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오케이? 네, 그래서 대체로는 다 절대값을 붙였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장 일반화된 공식 쓰면 ln 절대값 fx의 도함수는 그래서 뭐가 된다? fx분의 f 프라임 x가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 아예 이 통째로를 이거 다 합성함수 미분에 나왔다는 거야. 통째로를 거꾸로 기억하는 것도 해주자. 적분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음함수 미분과 매개변수 미분은, 자, 매개변수는 자, 뭐 같은 경우에 뭐 이거에서 굳이 저기 하진 않지만 x와 y를 직접 연결하는 보통의 함수의 표현이 불편할 때, 그지?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대체로 도형 같은 데서 표현할 때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트할 때 우리는 각각 x좌표, y좌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에서
x, y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툴이 있기는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도함수처럼 처리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 4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를 다이렉트로 함수 관계를 연결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오케이? 그럴 때 각각 x와 y가 동일한 4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에서 도함수를 필요로 할 때 얘네들을 소거해서 x, y를 엮어주고 그 다음에 미분법으로 도함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로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아까 뭐 했던 것처럼 합수함수 때도 비슷한 표현 나왔죠? 한 것처럼 각각의 함수를 각각의 4개 변수의 순간 변화를 구한 뒤에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더라? 도함수가 되더라. 자,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보통 dy dx 하면 x에 뭘 집어넣어서 y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 4개 변수 미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소거하기가 불편했었으니까 x, y 관계인데 누구로 표현돼요? 4개 변수로 표현된다. x, y가 각각 4개 변수로 표현된다. 맞지? 그래서 4개 변수를 지어놓고 다음 녀석에 뭐 3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t에다 골랑 3 집어넣으면 틀리기 딱 좋죠. 그래놓고 아이쿠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죠. 어떤 거? 문제에서는 보통 얘로 언급한 거다라고 치면 t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보통 줘요. x가 3이다. 누구다. 그럼 x가 3일 때 누구를 따로 구해서 t를 따로 구해서 그 t를 집어넣어서 그때 순간 변화를 구해요. 오케이? 그런 것들도 의식하고 체크를 하자. 오케이? 자, 지금 음함수 미분법은요. 자, 음함수 미분법은 음함수라는 형태 자체 대체로 도형이나 이럴 때 많이 쓰죠. 우리가 도형 배웠을 때 일반형 이렇게 많이 배웠던 거. 직사의 방식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 있어요. y는 이렇게 해서 기울기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한 적 있죠. 그렇지? 이런 형태로 x와 y를 모두 한쪽으로 표현해놓은 함수를 우리가 음함수라고 합니다. x, y 모두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걸 찾아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꼴 자체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자, 자기와 똑같은 녀석은 똑같이 우리 y는 똑같이 뭐 하듯이 이거 미분하듯이 아까 우리 어떤 하였죠? 얘 표현하듯이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맞지? 근데 그 y가 그냥 y로 돼 있으면 우리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붙인 거로 끝난 것 뿐인데 얘는 그 y가 뭐가 돼 있는 거야? 또 어떤 제곱으로 돼 있기도 하고 이게 사인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오케이? 꼭 뭐처럼? 합성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주어진 녀석 어떻게 미분합니다. 얘는 원래 하던 대로 자기랑 같은 변수에 대한 순간 변화를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얘는 y가 제곱되어 있는 걸 합성합니다 라고 해서 먼저 2차에 대한 도함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알맹이로 남은 y는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x와 y의 도함수를 쳐주면 됩니다. 오케이? 음함수의 미분법은 음함수 자체에서도 x, y가 동시에 등장하듯이 도함수에서도 뭐 할 수 있다? x, y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저 예시로 들면 얘는 뭘로 표현되겠어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그래서 각각 대응되는 x와 y가 동시에 필요한 뭘 구하기 위해서? 순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알겠지? 대체로 도형에서 많이 쓰인다. 그지? 여러 가지 뭐 끽 나와야 원 정도, 하원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그런 형태에서 그 다음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걸 구하기 쉬웠으면 당연히 저 방법 안 가르쳐 줬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는 어떨 때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지수함수 주어져 놓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뭐가 있을 때, 뭐 그걸 f라고 할 때, g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역함수 직접 구해서 우리가 각각의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구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월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것처럼 이것만 하더라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를 표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y는 뭐뭐뭐 x라고 나타내기가 어때요? 불편하다. 오케이? 예를 들어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이용해서? 바로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된 이 녀석일 때 우리가 필요한 이 녀석이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뭐
네, 미분 계수를 누구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 네, 역함수 관계에 있는 네, 원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우리 보통 y는 fx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네, y는 fx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역함수는 x는 fy다 해놓고, 자, 이거의 도함수를 표현하는 게 네,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자체에서도, 또는 음함수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성으로 표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1이죠. 우리 보통 x에 대해 미분한다고 치면, 얘는 미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그 x 자리에 누가 합성된 거예요? y가 합성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함수를, 겉함수인 f를 도함수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합성된 속함수 y를 미분한다. 그지? 그게 바로 y 프라임 또는 dy d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만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또는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역할을 바꾸는 거죠. 왜? 얘는 자기 변수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깔끔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의 표현을 남겨야 돼요? dx, dy. f, y,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와 y와의 관계니까 요 관계를 뭐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접근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표현은 어떻다? 똑같다. 알겠지? 합성함수 미분을 하든 음함수 미분을. 여기까지 왔어요? 됐어요? 길은 똑같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지금 사용하거나 더 많이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하는 툴이 이거예요. 어떤 거? 역함수를 직접 표현해 줄 때. 자, y는 fx의 역함수를 뭐라고 표현할 때? y는 gx라고 할 때. 그럼 우리 이제 어떤 툴을 쓸 수 있다? f와 g는 뭐 해주면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수가 된다. 그죠? 뭐 물론 이제 이것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지만 우리 주는 요걸로 씁니다. 주인공은 이제 얘보단 얘가 표현하기 힘든 거니까 G 프라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왼쪽은 뭐에 대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주고, 오른쪽은 1. 그래서 얘만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더라. 자, 그리고 얘랑 표현이 다른 게 아닌 게, 우리가 그러한 y, gx를 누구로 표현한 거니까 함수 y로 주인공으로 삼은 거니까 얘를 다시 y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과 표현이 어떻다? 똑같다.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계도함수까지만, 이계도함수는 다른 거 안 하고 이 표현만 쓸게요. 자, 이계도함수는 되죠? 자, 누구의 도함수예요? 네, 도함수의 또 도함수죠. 맞지? 그래서 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2' 쓰면 이게 도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누구? 도함수의 순간 변화를 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익숙한 표현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게 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럼 요거의 또 다른 표현만 한번 세 가지만 더 써보자. 우리 y''을 도함수로 썼듯이 y 위에다가 이런 식의 형태로 얘는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 우리 누구? 네, dy dx를 도함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녀석을 다시 한번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순간 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녀석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익숙한 거로 치면 이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도함수가 오는 자리니까, 그지? 네, 도함수의 x에 대한 순간 변화를 이거니까. 근데 이 표현보다는 여기 좀 가분수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것마저도 또 우리는 귀찮아서 어떻게 표현한다? 얘는 x에 대한 게 두 번 등장하니까, 전체가 두 번 등장하니까 네,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을 위에다 써주고, 얘는 d가 빠졌네 그냥. 자, 얘는 d만 두 번 등장하니까 d만 두 번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아예 어떤 패키지가 dx제곱 d제곱이라는 패키지가 바로 이 y라고 주어진 함수를 몇 번 미분해라는 명령어처럼 두 번 미분해라는 기호처럼.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은 요 y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네, fx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가지 표현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이걸로 해석해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요거 단독으로 문제 나오는 건 드물어요. 오케이? 네. 저건 이제 말 그대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뭐에 불과하고 툴에 불과하고 우리는 실제 이제 이 교재에서 풀게 되는 기출이나 이런 주요한 문항들은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네, 도함수의 활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제목만 체크해보고 바로 이제 책으로 갑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에서 첫 번째 어떤 거? 접선에 대한 거. 자, 물론 이제 접선을 구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뒷페이지에 다시 적으면 좋겠다. 네, 접선. 자,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 근데 이건 수투에서 보러 하는 거죠, 그죠? 네, 까먹을까 그냥 이름만 쓸게요. 평균값 정리. 식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자,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떻게 패키지죠, 그죠? 어떤 거?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래서 물론 변곡도 여기 넣을 수 있지만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실제로 문제는 이게 제일 많죠. 그죠? 요거 하는 과정에서 이 형태로 많이 묶거나 그죠? 요걸 이용하는 걸로 많이 묶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림 전체적인 걸 요구하는 상황이 훨씬 많다. 오케이?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추가로 묻는 거. 오히려 얘는 좀 더 저기 할 수도 있어요. 응용에 들어간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의해서 최대 최소. 또 얘는 반부 등식.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자? 그래프를 이용하자.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같이 해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덟 번째 나오는 건 실제로 뭐 내신에서는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고난도 이쪽에서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는 두자. 뭐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거. 위치, 속도, 가속. 특별히 얘는 수투랑 다르게 모두 등장한다. 자, 수투에서는 수직선 운동에서만 등장했고 누구만? 거기에 등장하는 시간에 따른 어떤 위치가 변하는 함수를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정도. 그렇게로 수직선에서는 얘기한다면 얘는 수투에 등장하지 않았던 거 뭐가 등장하죠? 평면 운동. 평면 운동. 오케이. 평면 운동은 이 녀석의 위치를 하나의 요소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표현해요? 두 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지? 그래서 그거의 변화를 두고 어떻게 한다? 각각 한다. 각각. 오케이? 그러면 x의 속도, y의 속도. 오케이? 예전에는 뭐에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각각 속도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길이의 비율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 그지? 예전에 이걸 방향 코사인이라고 해서 이 길이 비율 갖고 요 코사인 각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소를 세 개를 한 거죠. 각각의 크기하고 방향까지.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뭐만 딱 남겨놨다? 요 길이만. 속도의 크기만 남기는 거. 일명 뭐라고 하죠? 속력. 오케이? 그래서 요 동네에서는 등장하면 위치가 주어지고 등장하면 각각의 속도를 구하는. 그지? 그 각각의 속도를 이용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는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요식. 이거만 체크하면 돼요. 자,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주면 이 숫자들이 나올 테니까 그냥 속도의 크기인 속력 값 구하는 거 이런 정도 나올 거고 식을 그대로 살려서 간다면 보통 어떤 문제로 나와요? 각각 요 식에서 속력이 최소가 되는 시간에서 또는 최대가 되는 시간에서의 뭐를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후속작업을 시키겠죠. 맞지? 자, 똑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가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가속도도 각각 좌표별로 따로. 그래서 가속도에서도 가속도의 뭐라고 해서 얘는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라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얘는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속력이라는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지? 그 정도 알아두면 충분하겠지? 그지? 그래서 자, 이제 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문제를 풀 텐데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등장하더라도 맞지? 네,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중간에 살짝 까먹었다 싶으면 다시 체크해서 넘어가서 확인하고 문제를 풀고 보완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90페이지. 자, 90페이지에 17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잠깐 띄우는 동안 한번 문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90페이지 173번. 자, 같이 가볼까요? 자, 벌써 나왔죠? 자, 주어진 녀석은 일단 형태상으로는 뭘 띠고 있어요? 형태상으로는? 자, 형태상으로는 연속, 불연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연속, 불연속. 자, 근데 누가 있어야? 이 그림이 있어야 실은 체크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이 대략 어떤 형태로 될지부터 체크하면서 출발하자. 자, F'X, EX에 AX, X제곱에 2의 AX에 추가로. 네,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죠, 그죠? A까지 곱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 요 녀석,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 녀석 따로 분리하면, 자, 우리 증가함수 요거의 부호로 판단하자. 문제에서 A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위로 몰록할 거고, 각각 0하고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오는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쪽에 오게 됐죠. 맞지? 네, 그래서 0에서 극소, 네,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극소. 맞니? 자, 그래서 이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고배함수는 어떤 형태를 띈다? 0일 때 0을 지나는 게 명백하니까 요 극소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지? 그때 누구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요거 집어넣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선생님 그냥 세모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 내린 누구? GT라는 함수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T에다가. 자, 근데 T는 얼마? 네. 양수라고 표현했으니까. 네. 자, 그럼 T 양수를 그어서 누구?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T가 있으면 이렇게 왔어요. 0 뭐 이건 지나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에 있는 모든 함수. 맞지? 그럼 fx가 뭐 한 거니까? 큰 거니까.
됐죠? 어떤 거예요? 네, 요 해당하는 요 범위가 나오겠지, 그지? 지금 같으면 누가 GT가 되겠어요? 요 오른쪽 끝이 G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뭐가 되겠다? GT가 되겠다, 그지? 그럼 요 실은 0T가 0 근처로 가까우면 GT는 엄청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맞니? 그래서 실제로 0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0 근처에서 살짝 빗나간 건 꽤 큰 값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할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오다가 어디쯤에 오면 이 t의 값이, 이건 y는 t고요. 이 t의 값이 뭐 세모에 도달하면 그때는 누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에 얘하고 딱 요점 하나가 남은 거지. 맞니? 그래서 요 t의 값이 세모일 때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거기까지 딱. 근데 요 t가 세모를 딱 뭐 하자마자 벗어나자마자 어디로 줄까요? 네. 음수 쪽으로 확 점프 뛰죠. 맞지? 네. 그래서 요걸 벗어나자마자 음수 쪽으로 쑥 점프. 그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수 쪽으로 요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나타낸 게 바로 뭐가 된다? y는 GT가 되겠다. 그지? 그 GT가 어디에서 불연속하다? 네. 요 세모에서 지금 불연속한데 걔를 이제 2제곱분의 16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래 함수로 보면 요 녀석 f-a분의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극대값 즉 a제곱분의 4 2의 마이너스 1요 녀석이 2제곱분의 16이구나. 그지? 그래서 2제곱은 똑같이 2제곱분의 똑같으니까 a제곱은 16분의 4 4분의 1 해결할 수 있겠다. 이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딱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자, 174로 가봅시다. 174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174번을 보면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의 특징을 가져요? 주기함수의 특징을 갖는다. 그죠? 네, 그래 놓고 0과 2 사이에서는 함수의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분수 함수더라도 분모가 0 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네, 0과 2 사이에서 표현된 저 함수에서는 분모가 0 될 일 없어요. 그죠? 0과 2 사이를 그려놓고 쭉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분수 함수로 해결하는 걸 하기 전에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죠. a 값에 따라 얘와 얘의 인수가 뭐해질 수도 있으니까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지? 자, 체크를 해봅시다. 어떤 거?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주어진 녀석은 fx가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뭐 이 범위에서 분모 0대를 없으니까 하나 약분해서 그냥 뭐처럼 볼 수 있다? 1차식으로 표현되는구나. 자, 그래서 누구 0부터 몇 개를 뭐 표현해 보면 0부터 2까지 0일 때 1이고요. 2일 때 3이고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럴 수 있죠. 맞지? 그러고선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뭘 만족하는지 이걸 만족하는 체크하면 되지, 그지? 그런데 얘는 0에서 뭘도 아니고 극대도 아니고 0과 2 사이에서 극소를 갖고 있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해당 안 되는구나, 그죠? a는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고 출발하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약분될 일 없으니까 오롯이 뭘로 생각하고 가면 돼요? 곱셈이고 분수함수. 자, 그래서 도함수부터 출발해 보면 자, 분모의 제곱에 분자 미분한 거 자, 곱하기 분모 자, 빼기 자, 미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분모 x 더하기 1은 미분해야 1이니까 생겨.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위쪽이죠? 아래쪽은 뭐 해당 없으니까, 그지? 자, 위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x 빼기 a 인수 하나 공통으로 있고요. 에헤이. 자, 얼마? 2x에서 x 빼니까 x고요. 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a. 그지?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뭐하고 뭐? 자, 주어진 녀석이 아래로 부호 결정하는 이 2차식이 아래로 볼록하면 명확한데 a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중에 a가 작고 이게 클 수도 있고 또는 a가 크고 이게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같은 상황은 실은 언제 생겨요? 마이너스 1에서 생기죠, 그죠? 같을 일은 이미 체크해놨으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구조에서 극소라고 하는 건 어디 생기는 거야? 여기 생기는 거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 극소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와야 요 범위 안에 들어와요.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과 2 사이. 이때는 A가 0과 2 사이. 각각 A 풀어보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니까 이때의 점수는 누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때의 점수는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점수에 곱하면 최종답은 마이너스 3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려면 체크는 원래 해봤어야 되죠. 그죠? 둘 다 말고 하나만 해볼게요. 자, 1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도함수는 a에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녀석. 자, 뭘로 치면 이걸로 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1에서 극소. 그죠? 실제로 1 집어넣으면 딱 극소값 0이죠. 오케이? 그럼 양 끝에 0하고 2 집어넣으면 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집어넣으면 1 되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3분의 1 되고 맞니?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요코로 이어지는 녀석입니다. 자, 얘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이어서 우리 0에서 극대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극대 정의에 의하면 맞죠? 이 점이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크거나 같을 때 극대라고 한다 했지. 연속 유구와 상관없어. 미분 가능 유구와 상관없이. 자, 두 번째 0과 2 사이 극소가 있는 건 명확하죠. 오케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 되겠구나. 실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도 조금 위치만 다른 분 비슷한 형태로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체크해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잠 좀 깨고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해서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유형원 이런 거에서도 좀 등장했던 문제죠, 그죠? 자, 밑에 이제 문장이 좀 가려지긴 했는데, 자, 얘는 식도 미지수도 없고요. 네, fx. 자, 우리 좀 전에 그렸던 거랑 그림이 비슷하죠, 그지? 다항함수 2차식하고 네, 지수함수랑 곱해진 꼴입니다, 그지? 자, 이런 녀석에서 이제 밑에 문제에 가려졌던 걸 표현하면. 자, 이 f를 가지고 f 합성 f 이렇게 만든 그래프와 직선 y는 2제곱분의 15 네, 이거하고의 뭘 구하라? 교점의 수를 구하라 문장입니다. 그지? 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 범위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처리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느 단원이었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그지? 네. a의 범위에 따라 함수 이렇게 나눠지고, 그지? 그렇게 만든 함수를 또 이렇게 합성하고 변해서 네, 그거 안에서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했던 거. 오케이? 네, 그거보다는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죠. 바로 그냥 준 거니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비슷하다. 자, 첫째, f 합성 f를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지? 네, 이 녀석 x가 변할 때 fx가 여기일 때는 감소하고 여기일 때는 4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왔다 갔다 해서 진짜 x와 f 합성 fx y를 그려서 요선을 쫙 그어서 교점이 몇 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과 품이 많이 들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처리하자? 단순화하자. 네, 이 그림 그냥 그대로 활용하자. 어떻게? 치환하면 된다. 먼저 1차적으로 fx를 t라고 하고 우리는 ft와 2제곱분의 15 요 녀석을 만족하는 t1을 먼저 구하고 t를 먼저 구하고 그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종 x를 구하면 되겠다. 특별히 얘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편하게.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2제곱분의 15가 대략 얼마인데요? 일단 한눈에 쓱 보면 얘는 2.7 얼마 제곱이니까 그죠? 4가 넘어설 거 아니야, 그지? 이 녀석은 누구를 넘지 않는다? 극대값인 4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y는 2제곱분의 15. 그러니까 1차적으로 t1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죠. t1, t2, t3 이런 식으로. 오케이? t1은 네, 값은 딱 모르지만 음수인 건 명확해요.
T2는요 0과 2 사이에 있는 것도 명확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T3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T3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케이? T3는 중요한 게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 그림을 fx라고 해놓고 T1, T2, T3를 그릴 거거든요. T1은 음수니까 교점이 없을 거고 T2는 0과 2 사이니까 3개가 나올 거고 마지막 T3를 그릴 때는 2보다 큰 건 명백한데 여기 있는 극대값 4보다 클 거냐 작으냐일 거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누구다? 4라는 숫자다. 그럼 이 T3라는 값이 4보다 큰 데이냐 작은 데이냐 이걸 찾아봐야겠지. 그럼 이제 누구로 비교하는 거예요? F4의 함수값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2제곱분의 16이네. 얘보다 값이 더 뭐하네? 크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값이 더 크다는 건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으로 올라가야겠지. 즉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바로 2제곱분의 16이네. 아, T3는 4보다 오른쪽에 있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끝났다. 이해됐지? 자, 이제 요 그림 다시 재활용.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아까 T1, T2, T3 그림입니다. T1에서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빵개. 자, T2에서는 몇 개 나와요? 0과 2 사이 3개 나옵니다. 자, T3에서 몇 개 나와요? 근데 그 T3는 뭐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까? 4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좌우 왼쪽에도 한 개밖에 안 만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네. 자, 그럼 오른쪽에 176번인데요. 네, 구조상 보면 얘는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봅시다. 176번. 자, 176 먼저 한번 해결해 봅시다. 뭐 이계도함수의 표현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계도함수까지 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표현에서 이 녀석을 해석해 보면 지금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형태상 이 도함수와 각각 이계도함수가 불연속하거나 미분 불가능한 구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이에 두고 ln 3분의 1을 사이에 두고 그거보다 작은 임의의 값과 그거보다 큰 임의의 값에 각각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든 이렇게 달라지든 그럼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ln 3분의 2에서 얘는 변곡점을 갖습니다. 이계도함수가 0입니다.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f 프라임 2 프라임 ln 3분의 2 집어넣으면 자, 이 위에 ln 3분의 2 집어넣으면 결국 3분의 2 되죠. 세제곱은 그걸 세제곱하면 되고 따라서 9분의 a에 3분의 2의 세제곱 얘는 3분의 2 그게 얼마다? 0이다. 됐어요? 그래서 3분의 2 하나 지우고 자, 9도 약분하고 네, 4a 더하기 b가 0입니다. 아, 그냥 b를 마이너스 4a라고 해서 하나 줄여보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 묻는 건 뭐예요? 얘가 내내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예요? 증가의 변화가 없어야 되죠. 맞지? 내내 증가할 거면 증가하든 내내 감소할 거면 감소하든 그죠? 네, 증감의 부호가 없어야겠다. 모양은 상관없어요. 증감의 부호 즉 도함수의 부호가 관심있다.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여기 나왔던 누구를 자, 요 마이너스 4a가 된 걸 적용하면 자, 얼마? a, 2의 x까지는 공통으로 묶어주고 그럼 남는 거 얼마? 3의 2x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죠. 얘도 양수라고 했고 얘도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만 부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맞지? 가볍게 그려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3의 2x하고 누구하고 3분의 4의 비교. 그지? 그럼 이때가 얼마이겠어요? 2의 2x가 3분의 4가 될 때를 기준으로 부호 바꿈이 생기죠.
맞니? 그럼 문제에서 표현한 k 이상에서 x는 k 이상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오른쪽에서부터 온 거니까 얘는 양수 쪽이겠네, 그지? 그죠? 요 k가 어디를 넘지 않으면 되겠어요? 요 값을 넘지 않으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됐니? 됐어요? 네. 그때 그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합시다. 이게 바로 이게.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 m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이 m은 ln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조건 하나로 마지막 시간 하나 더 구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f 2m이라고 하는 값은 자, f ln 3분의 4니까 여기에다가 원래에다가 자 3분의 4를 이용해서 자 얘는 3분의 4의 몇 제곱? 네, 세제곱. 자 얘는 3분의 4 요게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80이다. 그치? 근데 야 양쪽에 3분의 4 하나씩 없애버리면 a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b고 자 3분의 4 없앴으니까 3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b는 얼마? 마이너스 4 얼마니까? a니까 네, 양쪽에 얼마 곱해주면 9 곱하면 너무 큰가요? 9 곱할까 그래도? 아니면 그냥 통분할까요? 자 36 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20 a는 마이너스 3분의 20 그래서 a는 얼마구나? 3이구나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0이구나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 힘듭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자 92번은 우리 지난번 보니까 바로 178로 갑니다. 178번. 자, 주어진 함수 삼각함수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x가 하나 좀 곱해져 있는 불편함이 있긴 하다, 그죠? 자, fx가 각각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이것만 해도 땡큐예요. 극대냐 극소냐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 얘는 부호바뀜도 다 체크해야 되지, 그지? 그런데 얘는 네, 극값을 갖습니다만 체크하면 되니까 얘가 0이 되면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면서 부호바뀜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니까요.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반폭이 좀 옳은 걸 보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도함수부터 출발해야겠죠. 자, f 프라임 x는 자, 마이너스 사인 x. 자, 얘는 곱의 미분 해주면 2 사인 x, 2x 코사인 x. 자, 정리해서 얘부터 앞에 쓸게요.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부호를 따지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죠? 네, 그래서 묶어볼게요. 좀 편하게. 자, 얘네들 중에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둘 중에 하나의 상악함수 코사인을 묶어내면 얘는 2x 남고 얘는 뭐 남아요? 탄젠트가 되겠다. 오케이. 이 녀석이 0이 되고 부호바뀜이 있는지 이걸로 체크하겠다. 자, 그런데 원본은 이거잖아. 맞죠? 바뀐 녀석의 입장에서는 0이 되는 게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맞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주어진 범위에서 x가 얼마일 거예요?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녀석을 원래 도함수에 적용하면 얘는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얘를 강제로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0이 됐다고 표현된 것 뿐이지 얘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는 실제는 이 모습이고 거기에 요 녀석을 적용해봤더니 얘는 0 되지만 0 안 돼요. 그지? 즉 얘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0 될 일 없다고 봐. 물론 범위에 따라 부호는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극대냐 극소냐 따질 때는 이 구간에 따라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요. 지금은 0 되고 부호 바뀜만 있으면 되니까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다. 자, 즉 요게 0 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각각의 함수로 체크하면 돼요. 요렇게 자, 탄젠트 x와 요 2x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로 체크할게요. 그죠? 요 녀석이 0 되는 거 기준으로 진짜. 그럼 우리는 얘를 따로 그리면 편하죠. 탄젠트 따로 그리기 쉽죠? 마이너스 2x 직선도 따로 그리기 쉽죠? 네, 따로 그려서 체크하죠. 어디서? 0부터 2파이 하겠어요. 자, 그래서 탄젠트는 이렇게 보조선이 있으면 사실 수월하니까
자, 0부터 파이, 네, 2파이까지. 자, 0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고. 주기함수니까 요거랑 요거는 평행이동 관계겠죠? 자, 여기에다 이제 뭘 자, 비교 대상인 마이너스 2x를 자, 맞지? 자, 실제로 몇 번 만나네요? 2번 만나네요. 그죠? 2번 만나네요. 그리고 요 녀석의 좌우에서 이쪽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고 이쪽에서는 탄젠트가 위에 있으니까 부호 바뀜도 명백하게 생기겠죠.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알파, 베타, x좌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아니,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얼마? 베타. 이렇게 출발.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답을 해봅시다. 자, 근데 그 점은 모이기도 하니까, 네, 각각에서 만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알파 콤마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2알파지만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탄젠트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탄젠트 알파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맞니? 자, 근데 문제는 탄젠트 알파가 아니라 탄젠트 파이 더하기 알파를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우리 평행이동 얘기했으니까 요 값이나 평행이동된 요 값이나 레벨은 어때요? 똑같죠, 그죠? 따라서 파이 더하기 알파에서도 그 함수 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2알파. 오케이, 기억은 맞습니다. 됐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 탄젠트를 gx라고 표현해 놓고 그 gx에, 그럼 이 하얀색 그래프만 봅시다. gx에 누구와 누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자. 파이 더하기 알파와 베타에서의. 그럼 여기는 베타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죠. 그죠?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인데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일까요? 어떻게 되는 상태? 어떻게 되는? 네,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G'X라고 하는 녀석을 체크해 보면 코사인의 절대값은 어디로 갈수록 2파이로 갈수록 커지죠. 맞지? 코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여기 2파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맞지? 근데 걔를 뭐 해놓은 꼴이에요? 역수해 놓은 꼴이지. 그죠? 역수해 놓은 꼴은 요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베타는 이쯤 어딘가 있는 거고요. 파이 더하기 알파는 이쯤 어딘가 있는 거니까. 양수는 양수지만 그 기울기는 점점점 감소하는 중이긴 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쪽이 베타 쪽의 기울기가 더 크다. 됐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실은 얘는 이런 문제는 다 연결된다는 거 오케이죠? 맞지? 여기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이 녀석은 얘 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G 프라임 알파인가? 우리 여기 GX 기준 그대로 쓴다면 얘는 평행이동 관계니까 G 프라임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에 반해 왼쪽은 뭐예요? 뭔가 뭘 빼고 뭐한 평균 변화를 느낌이죠. 이거 잡혔어. 보세요? 누구에서?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 베타 뺀 거, x의 변화요. 마이너스 2알파에서 마이너스 2베타를 뺀 거 딱 맞죠? y의 변화. 맞지? 즉, 이 곡선에서 요 두 점을 이룬 요 평균 변화율과 누구? 요 파이 더하기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사이에서의 누가 크냐? 맞지? 좀 더 명확하게 보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커브에서 요거와 요 점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 비교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가 커요? 평균 변화율 쪽이 더 크죠. 만약에 이걸 파이 더하기 알파로 주지 않고 누구로 줬으면 베타로 줬으면 베타 쪽의 순간 변화율이 더 크긴 할 텐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평균 변화 쪽이 더 커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딱 이가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우리 비슷한 녀석인데요. 179번. 자, 이것도 먼저 한번 잠깐 고민해보자. 179번입니다. 179번. 외부의 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접선 그 녀석들의 접점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네, 첫 번째로 요 0과 파이 사이에서 한번 나올 거고 파이와 2파이 사이에서 또 한번 나올 거고 그죠? 2파이, 3파이 사이에서 또 한번 나올 거고 나오겠죠? 자, 우리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가면 갈수록 양수 한 번, 음수 한 번, 양수 한 번, 음수 한 번인데 그거 말고 절대값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값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절대값 작아지고 있죠. 그지? 이 접선이라는 선은 점점점 x축에 붙어가겠지. 그럼 한없이 저기 있는 사인 커브 끝에다 보면 진짜 거의 다 쫙하게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아, 특징?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접점은 어때요? 이 녀석은 0부터 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극대값이나 극소값에 도착하기 전의 면에서만 접선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그 접점이 어디 근처로 다가가고 있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근처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죠. 그치? 딱 이 2분의 홀수 파이에 도착하면 0이 되겠지만 도착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도착할 수는 없잖아. 이러면 얘를 지날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점점점 여기가 이렇게 근처로 다가가긴 할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이 폭보다는 얘가 조금 더 좁아지고 얘가 조금 더 좁아지고 얘가 조금 더 좁아졌다는 말은 둘의 차이는 누구보다는 같은 위치로 말하면 A1은 이쯤에 있는 거니까 둘의 차이는 뭐보다 큰 거예요? 파이보다는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은 파이보다 크다. 이걸 먼저 발견할 수 있다. 됐지? 자, 두 번째로 이게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확인할 건데요? 바로 이 접점과 외부점과의 평균 변화, 기울기와 즉 얼마 되니? 자, x좌표 빼기 x좌표, 자 y좌표 빼기 y좌표는 0이니까요. 그게 누구랑 똑같다? 이 사인의 도함수인 코사인의 네,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량과 똑같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근데 이게 0이 되는데 도착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AN이? 이거 0은 아니죠?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탄젠트 표현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표현이 나와요. 오케이? 됐나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탄젠트끼리의 차이를 물어봤는데 탄젠트끼리의 차이를 누구의 차이로 대신할 수 있어요? 접점의 차이로 대신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탄젠트도 어떻다? 탄젠트도 이런 특징이 형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미안. 이런 특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랑 똑같이 표현하면 이런 특징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차이가 몇 개나요? 두 개 나죠. 자,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탄젠트 AN 플러스 1도 파이보다 크니까 둘 더하면 이렇게 뭐 해주죠? 지워지고 얘가 원하는 두 개 차이의 합은 2파이보다 크다. 이것도 성립하겠죠. 자, 요 보기에서 제일 헷갈릴 수 있고 까다로울 수 있는 게 마지막 거긴 한데요. 얘가 여기까지의 이 폭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맞니? 근데 그 줄어드는 비율 자체는 또 어떨까요? 정량적일까요? 등차수열처럼? 얘가 여기서 그냥 우리 수치적으로 어떤 1이라고 정한 양만큼씩 계속 2파이에 가까이 갈까요? 안 그러겠죠.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 조금 더 갔다가 거기다 조금 갔다가 점점점 이거 2분의 파이로 다가가는 게 양이 줄겠죠. 그 말은 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an 플러스 1과 an이 가진 그 차이가 an 플러스 an 플러스 2가 가진 차이보다는 뭐하다?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극점으로 다가간 요 양의 만큼이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요까지도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부등식으로 이 녀석의 답을 낼 수 있다. 됐나요? 네. 누구랑 얘랑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자리 바꾸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거까지 찾아야 되는 거여서 얘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됐죠? 예. 자, 그러면 우리 180으로 바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180으로 바로 할게요. 자, 얘도 우리 아까 했던 어떤 문제처럼 그냥 뭐예요? 연립방정식에 불과합니다. 다시 뭐에 불과해요? 연립방정식에 불과합니다. 네. 자, 볼게요. 자, fx 이차함수에 대해서 sin fx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만족합니다. 값을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 얘도 이게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구해야 되겠다 싶긴 한데요. 자, 이렇게 요 의미를 보면, 자, 요 녀석 gx, g'x가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 녀석이 불연속이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값이 존재하지 않을 이유 있을까요? 없죠. 맞지? 네, 연속입니다. 그럼 연속인 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만족하는 기함수적인 특징이죠. 반드시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F'은 EX 플러스 A 해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 G'0을 다시 직접 넣어서 표현해보면 얼마 됩니다? 코사인 F0, 코사인 B고요. 자, 뒤에 F'0 A입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게 0이 된다고 했는데 코사인 때문에 0 될 수 있나요? 네, B 값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코사인 B는 0 될 수 없죠. 맞지? 따라서 누가 0이구나? A가 0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 엄청 간단해집니다. 얼마? fx가 x제곱 b로 그냥 확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g'x도 네, 그냥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얘는 얼마? 2x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k가 이 녀석의 변곡점이래요. 그럼 이제 이계도 함수도 필요하겠네. 네, 이계도 함수 갑시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얘 미분하면 얼마? 코사인이 먼저 미분해야 되죠. 마이너스 사인의 x제곱 더하기 b. 근데 얘도 또 속미분 2x를 해줘야 되니까 얘랑 만나서 4x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더하기. 자,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상수 2만 나오니까 2의 코사인 x제곱 더하기 b. 자, 근데 문제의 표현처럼 누구가? 네, k가 이 녀석의 변곡이라고 했으니까 G2' K는 0이어야겠죠? 자, 넣어주면 마이너스 앞에 이걸 먼저 쓸게요. 4K 제곱에 사인 K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배 코사인 K 제곱 더하기 B 이퀄 0이다. 이렇게 식하나 나왔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직접 하나를 줬습니다. 자, 함수값하고 미분계수에 똑같이 그 K가 가진 특징으로 하나를 더 줬어요. 자, 또 바로 넣어봅시다. 2K에. 자, GK 값은 얼마가 됩니다? GK 값은 사인 K제곱 더하기 B고요. 자, 이 녀석하고 루트 3에. 자, G' 요겁니다.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얘부터 넣으면 2K에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됐습니까? 네. 그러면 2K는 양쪽에 슝슝 지어버리면 자, 주어진 녀석. 참고로 K는 0 될 수 없죠. K가 0 돼버리면 이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간단히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네? 네, 코사인, 네. 얼마? 요거
사인을 바꿀까요? 네, 코사인을 바꿀까요? 사인을 바꿀까요? 사인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서 해도 되겠다. 그치? 자, 집어넣어서 요 자리에다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 4k제곱에 루트 3 코사인 k제곱 더하기 플러스 2의 코사인 k제곱 더하기 b가 이렇습니다. 자, 요 공통인수로 2 코사인 k제곱 더하기 b 묶어내면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3 k제곱 플러스 1이 얼마? k제곱을 구할 수 있다. 2 루트 3분의 1. 어떻게 됐을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는 값은 여기서 다시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해당 범위에서 0이 될 게 없습니다 라고 치면 요거 나눠주면 그냥 바로 탄젠트 k제곱 더하기 b는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즉 k제곱 6분의 루트 3 더하기 b가 해당 범위에서 얼마구나? 6분의 파이구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 b의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게 a가 0이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b가 3분의 8 빼기 6분의 루트 3. 두 번째 합으로 최종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181쪽입니다. 181번입니다. 자, 우리 요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고 쉬어갈 테니까 해봅시다. 갈게요 먼저. 자, 해봅시다. 181입니다. 자, 이건 문장으로 표현된 걸 잘 식으로 옮겨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 추천. 그릴 수 있죠? 해봅시다. 자, 그림이 없어도 좋지만 그림이 있으면 훨씬 나습니다. 자, 이 녀석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자, 이 t라는 어떤 실수 값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 그어보겠다 이거예요. 그죠? 맞지? 오케이?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맞지? 기울기를 먼저 정했고 그때 접점을 정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기울기를 먼저 정하고 그때 접점을 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내렸을 때 그 녀석이 만들어내는 식은 뭐냐? 바로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여기 정한 기울기랑 같으면 되겠죠? 오케이? f라는 함수에 x좌표에 해당하는 t를 집어넣는 게 기울기 t가 되는 걸 만족한다. 오케이?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우리 f의 도함수는 어렵지 않게 나오잖아. 얼마? x제곱에 이거 1 빼기 ln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니? 네, 그 x 자리에 gt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gt의 제곱은 1 빼기 ln gt 이게 t다. 아, gt라는 녀석은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gt는 뭐뭐다 라고 t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도함수 해가지고 이 표현이 나오게 하면 되고요. 맞니? 자, 일단 우리는 이제 A도 특정해야 돼요. A는 어떨 때의 기울기예요? 원점에서 그었을 때. 자, 원점에서 여기 싹 그었을 때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건데 그때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럼 그때 어떤 접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맞죠? 다른 문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알파라고 표현할 건데 실제로 얘 정의대로 말하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GA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점이 G라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죠? 얘부터 구해보자. 자, Y는 알파로 표현할게요. 알파 제곱 1 빼기 ln 알파에 x 빼기 알파에 알파분의 ln 알파. 자, 각각 원점에서 0, 0 넣었으니까 자, 주어진 녀석 마이너스 알파 하나 곱하면 ln 알파 빼기 1, 얘도 알파분의 ln 알파 따라서 2 ln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루트 2가 나오겠다. 오케이?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 A를 직접 구해보면 A는 또 얼마 나오겠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루트 2의 제곱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 알파는 찾아냈고요. A 전체는 2분의 1. 그때 접점의 좌표는 얼마? 루트 2. 이렇게까지 찾아냈어요.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t자리에 a만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이제 요게 필요하니까 얘를 양변 미분해야겠다. 그치? 자, 선택. 이 상태로 몫의 미분해도 되지만 이거 오른쪽으로 뭐 곱해놓고 해도 훨씬 그죠? 네, 그래서 1 빼기 ln gt는 t 곱하기 gt의 제곱해놓고 도함수를 하자.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gt분의 g 프라임 t 주인공 하나 나왔고요. 얘는 곱의 미분 gt의 제곱 플러스 t의 2gt의 g 프라임 t. 각각의 a 바로 집어넣읍시다. 자, 얘는 뭘로 처리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주인공 g 프라임 a. 자, 얘는 뭐가 되고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함수 2 되고요. 자, 얘는 얼마가 되고요? a 자체를 집어넣었을까? a는 2분의 1 곱하기 2의 g a는 루트 2 그리고 주인공.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게 예쁘게 다 나눠집니다. 2도 나눠지고요. 루트 2도 하나 약분되고요. 그래서 얘하고 어떻게 보면 동류함처럼 되는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배의 g 프라임 a가 얼마나? 2다. 그래서 얘는 곱해주고 얘는 나눠주고 g 프라임 a는 2분의 2 루트 2다. 마이너스. 됐나요? 자, 이제 그걸 여기다가 적용하면 끝나겠다. 자, a는 얼마? 2분의 1. 자, 얘는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2라는 상수 하나 약분되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다. 할만하죠? 오케이? 할만했죠? 이해 충분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94페이지에 있는 182, 183은 우리 도형해갖고 생각하면 식세에서 극한하고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184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184.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이거 바로 할게요. 184. 자, 저것도 이제 뒤에도 또 뭐가 나오겠지만 지수함수와 뭐가 다항식이 곱해진 녀석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해놓고 나면 조금 낫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식으로도 그냥 풀 수 있는 거긴 해요. 자, 그렇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y의 도함수는 자, 요거 1이 하나 추가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그럼 우리가 절대적인 이 녀석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얘는 n,0에서 한번 만날 거고요. n-1에서 극소점을 가질 거예요. 얘는 이런 형태잖아요. 맞지?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함수값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오케이? 네, 음의 극소값을 갖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극한은 0을 향해 갈 거고요. 정글선. 오른쪽은 계속 커질 거고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녀석에서 누구? 네, 외부의 점 a, 0. 그 a, 0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가장 편하게 a, 0이 이쪽에 있으면 접선이 2개 나올 거예요. 요 위에 있으면 요 접점 1개밖에 없을 거고요. 요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곡선은 변곡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변곡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기준이 돼서 오케이? 네. 여기 왼쪽으로 가면 또 접선을 그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추가로 생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림에서는 대략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해놓고 그걸 식으로 이제 해보자. 자, 식으로 가면 우리 이제 뭘로 합니다? 네, 접점을 뭐하고? 가정하고. 네, 여기서 그었다고 생각하고 이 접점을 t로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여기다 t 넣으면 되니까 y는 t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2의 t x 빼기 t. 자, x 좌표, y 좌표는 t 마이너스 n 2의 t. 자, 어디에서 근? a, 0에서 근. 자, 0 해놓고 뭐 2의 t 공통으로 묶어놓고 정리하면 여기 이제 2차 방정식 되겠죠. 접점 기준으로 정리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t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nt. 자, a 곱하면 at 플러스 a 빼기 an. 자, 이 녀석 더해주면 t 마이너스 n.
요 t 하나는 지워지는데요. 나머지는 좀 정리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의 접점의 개수를 정하는 건 요 2차 방식에 실린 t의 개수죠. 그지? 뭐 상관없으니까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 생각하고 얘도 생략하고 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n t 나머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n 플러스 n 이거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기억부터 해봅시다. 기억 a가 0일 때 게다가 n도 4라고 한다면 각각 a와 n에 0과 4를 집어넣고 이 접점을 구해보면 어라 완전 제곱식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a가 0이고 n이 4로 특정이 되면 이때 접선이 몇 개 나오겠다? 한 개 나오겠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은 그 접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에서 t가 한 개가 된다는 건 이거 판별식 따져주면 되죠? 판별식 따져주면 a 플러스 n 제곱 빼기 4an 플러스 4a 마이너스 4n은 0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요렇게 패키지로 묶으면 이거 뭘로 다시 바뀌냐? a 빼기 n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곱셈 공식? 요거 플러스 2a는 얘가 마이너스 2a로 교체해주면 되니까 그치? 자, 이 녀석도 얼마로 묶으면? 4로 묶으면 a 빼기 n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묶어주니까 a 빼기 n하고 a 빼기 n 플러스 4하고 이렇게 맞나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접선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즉 t가 한 개가 될 수 있는 n이라고 하는 건 a여도 되고 a 플러스 4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점수 a를 하나 지정한다고 해서 n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a하고 a 플러스 4는 절대로 겹칠 수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점수 한 개 그런 점수가 존재 안 한다. n의 개수는 항상 두 개다. 오케이? 됐어요? 실은 그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a가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정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실제로는 a가 정해졌으니까 그래프가 움직였겠죠. n이 움직였다는 거. 오케이? 얘는 틀렸고요. 디귿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조금 더 풀어서 자, 아예 n과 a의 관계로 표현을 바꿔주면 n 기준입니다. 자, n이 얼마일 때 a일 때와 하나 떨어진 a 플러스 4일 때에 해당하는 건 접선의 개수가 한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어느 쪽?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즉 a 플러스 5나 a 플러스 6이나 뭐 이런 게 나올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t가 두 개가 나와서 접선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a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계속 이렇게 나갈 때도 계속 접선이 두 개씩 나와요. 이쪽으로 하나씩 가면 계속 두 개씩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가면 두 개씩이라는 거예요. 이쪽 커브 하나, 이쪽 아래쪽 곡선의 커브 하나. 아래로 블록 구간이니까 그림을 해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오케이? 대신 그 사이에서는 접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 사이에는 암흑지대예요.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영역. 오케이? a 플러스 1, 2, 3 이럴 때는 접선을 그을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해놨지 a를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디서부터 f 1, 2, 3, 4 올지 모르죠. 오케이? 그럼 연속한 5개의 합이 5가 되는 이렇게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배열된 거에서 연속된 5개가 5가 되는 건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되겠죠. 요거 하나라도 왼쪽으로 가면 2가 추가되니까 안 되겠지. 하나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2가 빠져서 3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치? 딱 요렇게 더해주면 1, 2, 3, 4가 되겠지. 즉, 요 값이 1이 된다. 오케이? 그러려면 A가 3이 있는 거겠지. 오케이? 자, 또 연속 5개 될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서. 이번엔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자. 그치? 5, 4, 3, 2,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여기로 움직이면 3밖에 안 되고 더 움직이면 7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치? 딱 여기가 뭐가 돼야겠다? 5가 돼야겠다. A 플러스 2, 5, 즉 A는 마이너스. 이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개의 접선이 나올 수 있겠다. A를 특정하고 F 1, 2, 3, 4, 5 N이 5번 움직이면 이렇게 접선이 5개 나오는 걸 만족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1분의 3이다 3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선, 우리가 외부의 점에서 그런 접선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에 중간중간 경고의 얘기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잠깐 더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t에 따라 바뀌는 저 알파는 그냥 1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알파는 접점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니까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해 바꾸자. C는 모르지만 어쨌든 C는 상수니까 우리가 처리하기가 편하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요 A 값이 뭐가 된다? FT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A를 정리해야겠지, 그지? 자, 위에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할까라고 할 때 얘보단 얘가 낫겠다.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은 로그에 뭐가 곱해져 있는 것보다는 뭐가 나눠져 있는 게 정리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노란색씩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2. 자, 얘는 알파 빼기 a는 그냥 뭐라고 쓸게요? 알파 빼기 a는 알파는 t 플러스 c로 쓰고 a는 주인공이니까 ft로 쓰고 됐어요? 요게 알파였고 요게 a였어요. 자, 오른쪽은 그냥 ln t 세제곱 3 앞으로 가고요. 빼기 ln 요거 알파 빼기 c 둘이 같이 하면 그냥 c가 된다니까 c라고 쓰는 게 낫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t로 정리할 수 있겠지? 정리. ft는 얼마? 우리 t부터 먼저 쓸까요? t-3 ln t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f 프라임만 찾으면 되니까 미분하면 얘는 1, 얘는 t분의 3, 나머지는 땡큐 없어지죠. 그래서 f 프라임 3분의 1은 그리고 9가 되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제곱하면 부를 수 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186번 6번 바로 갑시다, 여러분. 116번 조금만 더 들을게요. 자, 186번은 자, 일단은요 하나씩 하죠. 방금 너무 작아지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저 분수꼴은 n이 짝수일 때는 분모가 0 될 일은 없지만 n이 홀수일 때는 0 될 일이 생기죠. 맞지? 그때를 대비해서 n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한 fx가 다음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찾아주세요. 자, 우리 기억은 구체적으로 넣어서 확인하면 되니까 넣어서 확인해 봅시다. 자, fx가 n이 3이면 x 세제곱 플러스 1에 3x 이렇게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도함수. 자, 분모는 그냥 이렇게 처리할게요. 3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에서 3x에 3x 제곱 빼주니까 위에 있는 분자식이 정리한 게 뭐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n으로 표현하긴 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그럼 이 녀석은 홀수니까 최고점 음수니까 이런 형태를 띠겠죠. 오케이? 딱 0 되는 순간이 한 번 나오는데 얼마? 2분의 1에 이렇게 세제곱. 됐죠? 그지? 얘는 누구보다 작아요? 1보다 작겠지. 0보다 크겠지. 여기까지 왔니? 자, 그럼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정해지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1 왼쪽은 계속 양수 구간이니까 증가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되겠지? 됐나요? 자, 니은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n. 그러면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이거하고 누구하고 마이너스 2가 똑같다 이런 말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굴 특정해야 돼요? n을 짝수인지 홀수인지 특정해야 돼요. n이 홀수면 저대로 할 수가 없잖아. 0분의 0꼴도 안 되잖아. 그치? 오케이? 아, n은 짝수구나.
자, n이 짝수면 얘는 0 될 일 없으니까 그냥 극한값 대입하면 되죠. 집어넣으니까 얼마? 2분의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2가 5, n은 4 짝수밖에 나왔죠? 오케이? 됐니? 그리고 그때 그래프에 대한 걸 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줘야겠다. 자, 그럼 n이 4일 때로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똑같이 도함수 해주면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얘는 4x 4제곱 플러스 1에서 4x에서 4x는 16x 4제곱을 빼면 되는 거니까 요 정리한 식은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2x 4제곱 플러스 4. 오케이? 그림으로 치면 이런 꼴이 되죠.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자, 각각 얼마? 1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두고 얘가 3분의 1의 4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극소 극대. 자, 그래놓고 이 식을 다시 살펴봤더니 얘는 그림 자체가 어떤 특징도 있어요? 얘는 우함수적인 특징 곱하기 기함수니까 누구의 특징? 기함수의 특징도 있죠. 원점 대칭.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원점을 지나고 요점에서 극대, 요점에서 극소인데 그게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만 크기를 살펴보면 돼요. 네. 4제곱근 3분의 1 녀석의 크기만 살펴보면 되죠. 함수값으로. 자, 넣어보자. 넣어보면 얼마 나옵니다. 얘는 3분의 1 더하기 1 4 곱하기 얼마? 네. 4제곱근이 되셨고 네. 자, 요거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얘가 4가 돼서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올라가겠다. 맞지? 요거는 4제곱근으로 표현하면 81이에요. 즉 4제곱근 27입니다. 2보다 크죠? 그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2하고 만나는 개수는 두 개 다 맞겠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극소값을 갖게 하는 이거는 여기까지 띄워야 되죠? 네. 극소값을 갖게 하는. 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해야겠다. 자, f 프라임 x는 자, 여기는 크게 무시해도 되겠지만 n 해놓고 xn 플러스 1 빼기 nx 해놓고 n x에 n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해버렸지만 n으로 표기하면요. 요건 상수 n 하고요. 요거 nx제곱, 요거 nxn제곱 두 개 동류항이니까 빼기 얘 기준으로 n제곱 빼기 n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에 따라 나눠줘요. n이 홀수면 주어진 녀석은 한 번만 이렇게 생기고요. n이 짝수면 얘는 우리 요거 한 것처럼 지금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연습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녀석의 표현이 얼마 된다? 요게 0 되는 거 따져주면 x n제곱이 n제곱 빼기 n분의 n 즉 n-1분의 1이니까 오케이? n제곱은 n-1분의 1 n은 그게 뿔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뿔바. 오케이. 여전히 얘는 아까 그렸던 우함수적인 기함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자, 거기에서 이 녀석이 극소값을 갖도록 그럼 얘는 애초에 안 되죠. 얘는 극대값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구조니까. 맞니? 오케이. n은 홀수는 탈락. 자, n은 짝수입니다. 자, n은 짝수다라고 할 때 10 이하의 짝수. 그러니까 우리 2, 4, 6, 8, 10만 체크해 보면 돼요. 그죠? 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이 2일 때는 여기 기가 막히게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맞니? 안타깝게도 얘가 이 경계선에 딱 걸려있죠. 그지? 2는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n이 4 이상 짝수부터는 요 녀석의 절대값이 뭐가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게 되니까 요 범위에 뭐가 들어간다? 극소값이 들어간다. 그치?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짝수는 이렇게 4개를 해주면 되고 합쳐주면 얼마 나오겠다? 하겠다. 숫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해서 했던 문장이다. 되겠니? 오케이. 자, 원래는 좀 시키고 저기 하려고 했는데 어휴. 자, 187번 바로 할게요. 자, 두 상수에 대해서 이것도 연립 같은 거네, 그지? 자, g의 역함수 g 인버스에 대해서 아이쿠 g를 3차 함수를 합성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합성해 놨어요? g의 역함수를 합성해 놨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 놓고 그렇게 만든 hx가 절대값 이렇게 해서 이 녀석하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와 그 녀석의 특정한 미분계수 하나 준 걸 가지고 미지수 ab를 찾아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살펴보기 전에 우리 얘네들의 관계를 먼저 조금 보고 가자. 자, gx라고 하는 거 뭐 이거 미분해 보면 그냥 얼마 나오는 거니까 3x 제곱 더하기 1 내내 증가하는 거고 0,1을 지나는 거고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gx죠.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 여기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1,0을 지나면서 요렇게 이렇게 되겠지. 표기만 이렇게 해서 불편할 뿐이지 그냥 똑같이 처리하자고요. 그죠? 오케이? 됐니? 그런데 얘는 살펴보면 단조 증가죠. 똑같이. 그지? 1차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할은 1차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습니까? 이 점에서 절대값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녀석을 놓고 이제 여기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자, y는 x-1에 자, hx에 절대값 붙인 거. 자, 그러면 f에다가 이 g 인버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절대값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보면 절대값 x 자리에 g 인버스 x-a 그 다음 g 인버스 x-b의 제곱. 자, 당연히 이 녀석의 미분 가능 여부에 대한 건 어느 쪽을 살펴봐야 돼? 절대값 쪽을 살펴봐야지, 그지? 근데 절대값하고 제곱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따라서 얘는 g 인버스 x-b의 제곱하고 요 1차 x-1과 절대값 g 인버스 x-a 요것만 좀 살펴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왔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거와 상관없이 엉뚱한 데서 0이 되는, 즉 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0이 된다거나 이러면 어쨌든 한 번은 0 되는 게 나올 거다. 오케이? 얘는 그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서 좌극한 우극한이 어떻겠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달라지는 일이 생기겠지.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 요 녀석을 활용해야겠다. 그죠? 오케이? 됐니?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y는 x-1에 했을 때 여기 어떤 1차식이 같이 들어가서 얘가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얘도 똑같이 얘처럼 뭐가 돼야 된다? 1에서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x-1 제곱,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1 제곱. 그래서 각각 0이 되면서 미분 가능해져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렇게 처리 되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녀석은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말할게요. 오케이? 자, A의 값은 G 인버스 1의 함수값과 똑같은데 바로 얘죠, 얘. 얼마? 0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fx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얘를 직접 해보자. 이거 미분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H'의 값은 얘까지는 괜찮아요. F'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속 미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를? G 인버스 X를 미분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아까 막 개념 정리하면서 썼던 거에 FG 이런 표현이면 편했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불편하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뭐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이 뭔 거니까? X인 거니까. 그지? 오케이? 그러면 누구를 이끌어내려면 이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끌어내려면
요 밖에 있는 g의 도함수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g 프라임 합성된 요 녀석의 속함수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거 얼마다? 1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한 번 더 옮기면 f 프라임 g 인버스 x 이렇게 되고요. 얘는 g의 도함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g 프라임 거기에 g 인버스 x를 집어넣는 이걸로.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뭐 집어넣는 게 3 집어넣는 게 2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또 b를 찾을 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도 알아야겠네. g 인버스 3의 값을 알아야겠네. 오케이. 여기 3 집어넣은 것도 값을 알아야 돼요. 우리 거꾸로 어디서 찾아내자? 이 녀석의 y 값이 언제 3 되지? 이걸 찾아내면 되죠. 그지? 뭐 집어넣으면 3 돼요? 1 집어넣으면 3 되죠? 아, 얘가 1이구나. 1이고 g 인버스 3은 1이고. 됐니? 자, 바로 갑니다. h 프라임 3 하면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됐니? 그래서 f 프라임 1 곱하기 g 프라임 1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얼마가 되는? 2가 됩니다. 됐지? 우리는 g 프라임 1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예요. 4. 즉 여기에 남은 조건은 요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이 다음 함수 처리하면 끝나요. 자, f 프라임 x가 뭐니까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x 마이너스 b니까 각각에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b의 제곱 2배 1 빼기 b는 8이다. 인수분해 4, 2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b는 4가 되기도 하고 1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2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고? b가 5가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누가 더 크다고 돼 있습니까? b가 더 크다고 돼 있습니다. a는 0이었잖아요. 그죠? 누가 어울려요? 5가 어울리겠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찾은 함수식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 뭐 집어넣고 마지막 물어보는 값이 뭐죠? 네, F8 8 집어넣고 계산 끝나겠다. 오케이. 8, 9, 72.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89번입니다. 어때요? 도전? 바로? 자, 아무 말 없으면 도전이야. 자, 도전 바로. 도전!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도전. 네, 그럼 같이 합시다.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 보면서 뭐가 비슷하다는 느낌 들어요? 네. 어디가? 어디가? 아니, 고마우면 돼. 어디가 또 얘기해줘야지. 저 두 자리가 똑같이 fx로 돼 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fx로. 그렇죠. 얘는 만약에 이 골격을 p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x로 놓고 이렇게 보면 이 px에다가 누구를 합성한 게 f를 합성한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맞니?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 골격인 요 그래프는 그리기가 어때요? 편하죠? 단순화 시켜놓으니까 얘보단 얘가 그리기가 훨씬 낫잖아. 미칠수도 안 보이고. 맞니? 아까 우리 했던 걸로 치면 P'X는 X 더하기 3의 2의 X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극소 생기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 PX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완전 여기에 뭐라고? 왜? 미안. 오, 땡큐. 오, 역시 눈만 뜨면 이렇게 정확하네. 자, 마이너스 3. 저게 되게 중요한 거고. 오케이? 저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gx는 이런 그림에다가 f를 합성했어요. 근데 f가 2차 함수니까 무슨 특징을 가질까요? 대칭. 오케이? 그러니까 이 f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어떤 녀석이라면 주어진 녀석은 어떤 대칭선을 기준으로, 물론 이제 이거에도 안 어울리긴 하죠. 어떤 대칭선을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서부터 다가올 때 점점점 작아지다가
오케이? 그럼 점점점 작은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다가 요 점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계속 올라가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넣어도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가도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그치? 그럼 gx의 그림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네, 요 오른쪽 끝만 나타나. 여기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의 차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만약에 포함했다고 치면 요 대칭선을 지나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오케이? 선을 어디로 자르냐에 따라 아예 그냥 극소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오케이? 됐어요? 네. 자, 두 번째로 이 녀석이 어디로 볼록하다면, 위로 볼록하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해요? 값이 작아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아예 이렇게를 두고, 자, A를 대칭으로 해서 요 그림이 요 오른쪽에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왼쪽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요렇게가 오겠죠. 대칭으로 요렇게. 됐습니까? 이 각각 gx의 개형이 돼요. 그럼 누가 어울릴 거냐 이거에 따라 보는 거예요. gx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얘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얘는 이렇다. 요 그림이요. 두 번째, 이 gx는 b와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가능하죠? 요게 b하고 요게 뭐게 돼요? b 플러스 6. 그럼 a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대칭. 그래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네들의 평균이 b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을 쓸 수 있고. 됐나요? 자, 근데 자, 문제에서는 요 값을 얼마로 넣었어요? 6으로 넣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요 값은 뭐가 될까요? 나는 여기에다가 a를 넣었지만 실제로 이 p가 받은 숫자는 6이죠. 여기 p6에 해당하는 숫자, 그죠? 이게 어떤 요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요 녀석을 가지려면 이 녀석은 이 원래 그래프에서 뭐가 등장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등장해 줘야 되죠. 즉 나는 이 x에다 b를 넣었지만, 그지? 실제로 이 함수값 요게 a, 6인 것처럼 이 녀석은 b, 뭐가 돼줘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이해됐어요? 요거를 푸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워봅시다. fx 최고참 k라고 놓고요. 자,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뭐 집어넣는 게? b 집어넣는 게. 자, b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6이 얼마나?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b 빼기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제곱한 9k는 마이너스 9니까 k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나왔죠. 오케이? 따라서 fx를 정할 수 있다. 얼마? 마이너스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6. 자, 문제에서는 두 근의 차에 대한 얘기니까 x는 이거 풀어보면 a 플러스 루트 6 하나, a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이렇게 되겠죠? 맞지? 두 근의 차의 제곱은 2 루트 6의 제곱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하고 확인하자. 연습 자꾸 하자.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 요 교재로 하는 건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할 때는 짝꿍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은 그냥 요 스텝4에서 기출만 쭉 연속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쉬울 수 있으니까 변형 문제들은